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강원FC에서 유럽 무대로 직행한 K리그가 낳은 보석, 대한민국 대표 윙포워드 양현준 선수의 최근 활약에 영국 현지 반응이 뜨겁습니다. 세인트 미렌과 2024-2025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9라운드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던 순간에 2골 1개의 도움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5대2 대승으로 이끈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골이자 최근 6경기에서 3골 3개의 도움을 몰아친 양현준 선수를 향해 셀틱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현지의 찬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일본 선수들이 활약했고 또 후루아시 쿄고라는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였던 선수도 셀틱의 역사에 남아있는데 그 선수 이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올 정도의 활약이라는 겁니다. 양현준 선수의 이러한 최근 활약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분석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이번 경기를 마친 이후에도 현지 전문가의 호평이 나왔는데요. 게다가 셀틱을 이끌고 있는 명장 브렌단 로저스 감독도 양현준 선수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사했고 입단 초기에는 양현준 선수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인해 그를 내보내야 한다고 했던 셀틱 현지 팬들의 공개 사과 릴레이까지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양현준 선수의 세인트 미렌전 활약이 어땠는지 플레이 장면부터 현지의 모든 반응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현준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를 바꿨습니다. 전반 28분 셀틱이 슐럽 선수의 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33분에 세인트 미렌이 존의 동점골로 따라잡았고 다시 전반 45분 셀틱이 엥겔스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갔으나 48분 후반 시작과 함께 필립스가 동점골을 넣었죠. 그야말로 난타전 상황이었는데 65분 양현준 선수가 주장 맥그리거 대신 투입돼서 68분 투입 3분 만에 다시 앞서가는 이날 경기에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이어서 경기 종료를 앞둔 88분에는 마에다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했고 후반 추가 3분에는 본인이 직접 이 경기에 문을 닫는 5대2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 시즌 양현준 선수의 공격 포인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가 자신의 26번째 올 시즌 공식 출전이었고 5득점 6도움, 이날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면서 이제 11개의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에 진입했습니다. 리그 경기만 따지더라도 17경기 4득점 3도움 7개의 공격 포인트는 준수한 기록인데요. 대부분의 경기를 교체 출전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리그 출전 시간이 761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대부분의 공격 포인트가 최근 9경기에 집중되었습니다. 5득점 6도움 중에 최근 9경기에 5골이 모두 나왔고 절반에 해당하는 3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인데요. 즉 후반기의 사나이로 양현준 선수가 이제 확실하게 셀틱의 주전자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양현준 선수의 이날 득점과 공격 포인트 장면 살펴보면 양현준 선수의 개인 능력, 전술적인 이해력, 게다가 위치 선정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8분 3대2의 결승골이 된 장면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일본 미드필더 하타테 레오가 공을 크로스하기 위해 전방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하기 위해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고 양현준 선수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수비의 바깥쪽,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자 가운데로 침투하는 마에다라든지 조타라든지 여러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신없이 이루어질 때 양현준 선수는 침착하게 블라인드 사이드에 숨어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고 이 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양현준 선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하타테 레오는 한 번 킥하려고 하다가 각도가 막히자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수비를 따돌린 이후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때 양현준 선수가 타이밍에 맞춰서 오프사이드 트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달려 들어갔고요. 들어가서도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보고 공도 보고 골대도 보고 상대 수비 위치까지 파악한 이후 그냥 무지성 헤딩이 아니라 딱 보고 노린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2대2였던 상황 셀틱이 다시 3대2로 앞서갔던 것입니다. 매우 이 경기에 중요했던 골은 양현준 선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것인데요. 사실 양현준 선수가 이날 2골을 기록했지만 해트트릭도 가능한 경기였어요. 이후 공격 장면에서 또 한 번 역습이 전개될 때 하타테 레오가 또 한 번 오른쪽 사이드 바깥에서 상대 수비의 시야 밖에 있다가 달려들어온 양현준 선수를 보고 대각선 스루 패스를 줬어요. 상대 풀백 바깥에서 빠르게 달려들어온 양현준 선수 이 공을 포착하고 각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락같은 오른발 슈팅을 빠르게 때려 넣어서 골문 상단 골키퍼의 키 위를 넘기는 슈팅을 통해서 골을 넣었는데 아쉽게도 세밀하게 오프사이드에 걸린 것이 포착이 되면서 이 득점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88분 양현준 선수가 기가 막힌 논스톱 로빙 스루 패스를 통해서 마에다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했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존 스톤이 전진 패스를 줬던 것을 양현준 선수는 받아서 멈춰 세우지 않고 그대로 수비 뒷공간에 빠져들어가는 마에다를 보고 멈춰 세우지 않고 논스톱으로 감아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바로 차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타이밍을 맞추면서 마에다가 달려들어가는 속도를 죽이지 않고 골키퍼가 달려나오는 궤적에 앞으로 떨구는 패스는 그야말로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인데요. 이 패스를 마에다가 달려들어서 잘 키핑하고 가볍게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에다의 라인 브레이킹, 마에다의 침착한 마무리 슈팅 자체도 좋았지만 이 과정은 양현준 선수의 논스톱 패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놀라운 창의적인 킬러 패스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득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 골을 더 추가했던 것은 후반 추가 시간 3분이었는데요. 이날 선제골을 넣었던 슐럽 선수가 왼쪽 측면을 힘있게 돌파하면서 바이라인까지 치고 들어가서 꺾어 올린 크로스 패스였는데 사실 보고 올렸다기보다는 공이 나가기 전에 빠르게 일단은 처리하고 보자는 크로스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양현준 선수가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수비 바깥으로 뛰어 들어간 이후 뛰어 들어가면서 역방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동작 속에서도 바디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헤더 슈팅을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코어와 피지컬적인 향상도 볼 수 있었고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헤더로 멀티골을 기록한 것 자체가 피지컬적인 문제에 보강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성공하려면 몸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양현준 선수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서 몸을 잘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득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통계 매체 모두가 양현준 선수가 교체로 나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양현준 선수에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평점 9.1점을 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거의 공격에만 집중을 하면서 사이드 돌파, 배후 침투, 문전 해결 등 오른쪽에서 정말 위협적인 플레이를 가했죠.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왼쪽 풀백인 슐럽 선수가 선제골과 양현준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1골 1도움으로 8.9점을 받았는데 이 높은 점수를 능가했던 것이 바로 9점대를 유일하게 받은 양현준 선수였던 것입니다. 셀틱은 이날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고 최근 공격 주전은 마에다, 퀸, 조타 같은 선수들이고 이다와 양현준 선수가 도전하는 형국인데 함께 활발하게 출전 시간을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퀸 선수도 이날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퀸보다도 양현준을 선발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최근 양현준의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셀틱이 브렌단 로저스 감독과 함께 오히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난 이후 더욱더 좋은 축구를 하고 강력한 팀이고 안정적인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현준 선수의 개인적인 세부 기록을 보시면 교체 출전 선수들 중에선 특히나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65분에 교체로 들어가서 25분간 뛰면서 2골 1도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고 3번의 슈팅 중에 2개가 골로 연결이 됐죠. 그리고 한 번의 슈팅도 빗나간 게 아니라 상대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고 사실 슈팅으로 집계되지 않았던 오프사이드 처리됐던 득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88%, 공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았죠. 17번의 패스 중에 2번밖에 미스가 나오지 않았고 25분이라는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격수에게는 많은 볼터치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데 23번이나 공을 소유하고 연결하면서 플레이를 전개했고 2번이나 키패스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빅찬스를 만들어줬던 그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도움이 가능했던 경기였다는 것이죠. 한 번의 전환 패스도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이날 전술적인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양현준 선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매체 선정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상을 받으면서 셀틱 입단 이후 유럽 진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개인 트로피를 수상하게 됐고 이 사실은 팀 동료인 이다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또한 알려졌고 그 이후 스코틀랜드 언론들도 이 사진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팀 동료가 이 사진을 찍어서 축하하며 올릴 정도로 양현준 선수가 이제는 영국 생활, 스코틀랜드 현지 생활에 완전하게 적응했고 팀 동료들과 매우 친밀한 상태가 되면서 본인의 유럽 생활 적응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렌단 로저스 감독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양현준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양현준 선수에 대해서 어린 선수,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능력이 뛰어난데 인성적으로도 불평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좋다. 또한 약한 선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인한 선수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다라는 모습이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 강도와 압박, 터프함도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라면서 이제 한 명의 선수로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셀틱에 3명의 한국인 선수가 갔었죠. 권혁규, 오현규 선수도 함께 왔었는데 오현규 선수는 결국 행크로 이적을 했고 권혁규 선수는 하이버니안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양현준 선수를 남겼던 것은 다른 외국인 선수들을 내보내면서도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양현준 선수는 분명 셀틱에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다는 남다른 포텐을 확인했던 것이고 그 포텐이 이제 터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공개가 됐어요. 인터뷰 도중에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최근 양현준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게 본인의 여자친구가 요즘 스코틀랜드에 와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덕분에 양현준 선수가 좋은 기분과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통역사를 통해서 양현준 선수의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다. 좀 더 머물러줄 수 없겠느냐. 양현준 선수의 여자친구가 뭐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 방학 기간이어서 왔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아마 본인의 개인 일정을 위해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있을 때 양현준 선수가 잘한다면 빨리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또 고민도 좀 하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양현준 선수와 유럽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또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뭐 저희 팬들의 바람뿐 아니라 양현준 선수 본인이나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나 셀틱 구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언론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양현준 선수의 셀틱 내에서의 영향력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셀치 아히어라는 셀틱 전문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벌써 이번 경기 승리로 라이벌인 레인저스가 현재 스코틀랜드 리그 2위인데 승점 차이가 16점까지 벌어지면서 조기 우승이 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다양한 컵대회 우승과 더불어 자국대회 스코틀랜드 대회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챔피언스 리그의 선전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불구하고 16강에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다음 시즌 양현준 선수의 포텐이 더 터진다면 분명히 양현준 선수가 바이에른과의 경기도 도움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 다음 시즌에 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팀들까지도 양현준 선수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중요한 순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양현준 선수의 최근 활약은 세인트 미렌전의 활약을 포함해 셀틱 선수단 안에서 전반적으로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양현준 선수가 남은 시즌 동안 팀의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매우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는 이 한국인 윙어는 셀틱이 2위와 승점 16점 차를 유지하며 55번째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 시즌 셀틱이 스코틀랜드 챔피언이 된다면 그 역사에 양현준 선수의 지분도 꽤 있을 거라고까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양현준 선수는 당연히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스코틀랜드 언론 그리고 셀틱 구단 방송과 수훈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조차도 본인의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에 비해 너무나 겸손했다라고 스코틀랜드 언론이 양스 험블 리액션, 그의 셀틱에서의 영웅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말을 했다라는 게 화제가 또한 됐어요. 양현준 선수는 자신의 활약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2대2였던 상황에서 득점한 것이 큰 영광이라며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팬들과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다. 오늘 정말 행복하다. 끈끈한 팀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며 팀에 대해 팬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동료들의 축하도 경기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영국 생활, 스코틀랜드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든 모습을 많이 봐왔던 셀틱 선수들이 정말 본인의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모습도 화제가 됐고 이제는 셀틱 현지 팬들이 저 선수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셀틱에 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지적하면서 팔아야 하는데 왜 안 내보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지만 더 셀틱 인사이트라는 소셜미디어 팬 사이트는 양현준 선수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다. 교체 투입되어서 5분도 안 됐는데 이미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크레이그라는 팬은 이제 셀틱에서 양현준이 빠르게 컬트 히어로가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팬들의 엄청난 열광적인 인기를 받는 매니아가 생기고 있는 양현준 매니아가 지금 생길 정도로 셀틱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는 뛰면서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다. 즉 본인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팀을 위해 뛰면서도 본인의 골이 나오고 있다. 골을 넣을 자격이 있고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헌신성도 강조되고 있고요. 더 후프스라는 셀틱의 유명 소셜미디어 계정은 그가 교체로 들어간 이후 정말 센세이셔널하다. 양현준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선발로 나설 자격이 있다. 여전히 최근에도 교체로 나오는 경기가 많고 이 경기도 교체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선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션 필이라는 팬은 양현준 선수가 아마도 지금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셀틱에서 뛰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아시아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보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차두리, 기성용 선수도 뛰었고 일본 선수로는 후르아시도 뛰었고 지금 마에다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들을 뛰어넘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영국 BBC 스코틀랜드판 방송에서도 이 경기 매치 오브 더 데이처럼 분석하는 스포츠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미 지난번 경기에서 양현준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찬사를 보냈는데 이번 경기에 대해서도 하타테의 크로스도 좋았지만 양현준의 그레이트한 헤더였다. 헤더 능력, 헤더 기술 자체가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에다의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도 페노메날, 천재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점점 더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 중요했다. 본인이 이미 가진 능력이 있는데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위축되어 있어서 그래서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그 자신감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본인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구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양현준 선수도 그 축구와 그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로 전술적인 이해도도 양현준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현준 선수가 스코틀랜드 FA컵 8강전을 준비합니다. 리그 우승과 더불어 FA컵 우승도 노리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3월 10일 월요일 0시 권혁규 선수가 임대 이적해 있는 하이버니안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어서 3월 16일 A매치 휴식기 전에 있을 마지막 빅매치가 있죠. 2위인 레인저스와의 맞대결. 이 경기 이기면 사실상 우승이 확정될 수도 있는데요. 3월 16일 일요일 밤 9시 30분 셀틱과 레인저스의 올드펌 클래식에서 양현준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명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3월 월드컵 예선전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양현준 선수가 홍명보호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3월 20일 목요일 밤 8시 오만과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7차전, 요르단과 3월 25일 화요일 밤 8시 8차전 고양종합운동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유럽 무대를 뜨겁게 달군 양현준 선수가 오랜만에 국내 팬들 앞에서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3월 대표팀 명단 발표 소식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